자,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 자 이게 뭔가, 그 내용 이제 아셔야 되죠.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중복된다는 얘기죠. 중복된다는 얘기고, 중첩이라는 게, 우리가 그 앞에서 자바의 그 기초 문법 배우실 때 뭐 폼은 안에 폼은 들어가 있고 그런 형태 많이 봤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if else 문 안에 또 다른 if else 문 들어가 있고, 어떤 제문 안에 제문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 보셨죠? 그러면 이제 중첩된다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중첩 포문 이라고 하면 폼만 하는 포문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이렇게 겹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중첩 클래스나 중첩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이제 개념입니다. 한번 같이 볼 거고, 그래서 이제 중첩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쓰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보셔야 되는데, 뭐 중첩 클래스 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접근 제한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접근 제한은 우리가 접근 제한자라고 하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접근 제한자에서 그 우리 앞에 뭐 퍼블릭 붙이고 뭐 프라이빗 붙이고 프로텍티드 붙이고 했던 이제 그거는 이제 따로 있고요. 여기서는 접근 제한이라는 그 용어는 우리가 이제 중첩 클래스를 혹은 이제 중첩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었을 때 이제 접근을 할 때 이게 접근이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익명 객체라고 앞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인터페이스나 이제 그 클래스 같은 경우는 상속을 통해서 익명 객체 만들 수가 있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구현을 통해서 익명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요 익명 객체까지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라서 또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중첩 클래스부터 보면요,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자 중첩 클래스부터 보면, 자 구조를 일단 눈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중첩 클래스라는 것은 우리가 클래스 만들 때 왜 퍼블릭 클래스 클래스명 한 다음에 중괄호 이렇게 칩니다. 요 중괄호가 클래스 바디, 클래스 블록이죠. 클래스를 설명해 주는 블록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블록 안에 클래스가 가져야 될 멤버들을 가지죠. 기술이 됩니다. 뭐 우리 뭐 앞에서 배웠던 뭐 필드라든지 생성자라든지 메소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블록 안에 오죠. 그런데 안에 또 들여다 보니까 이상한 놈이 하나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보니까 클래스예요. 자, 우리가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할 때 중첩이 아닌 클래스들을 보통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잘 보니까 클래스가 하나 이제 선언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법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바깥쪽에 외부 클래스죠. 바깥쪽 클래스 안에 이렇게 내부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소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내부에 있는 이 선언, 내부에 선언된 다른 클래스의 내부에 선언된 클래스를 중첩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니까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중첩 클래스라고 하고요. 다른 클래스의 내부에 선언된 클래스. 그래서 이름 여기 보면 얘 형식에 보면 nested class name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다른 문제 클래스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건데, 실제 이제 클래스 선언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이제 중첩 클래스를 한다. 그 다음에 중첩 인터페이스는 그럼 뭐냐? 중첩 인터페이스는 중첩 인터페이스 안에 인터페이스 있는 거냐? 그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 이제 공부를 집중을 이렇게 안 하시면, 중첩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클래스 있는 거니까 중첩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안에 인터페이스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외부에 클래스 있는 거는 동일해요. 중첩 클래스처럼 중첩 인터페이스도 외부에 클래스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 맞아요. 외부에 클래스가 있고, 원래 이제 클래스 따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인터페이스 따로 선언을 해줬죠.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자 클래스 내부에서 선언을 해준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바깥쪽 외부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 내부에다가 이렇게 인터페이스 키워드 사용해서 자, 뭐 네스티드 인터페이스 네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내부에 인터페이스를 이제 선언을 해주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를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깥쪽에 클래스가 있고요. 클래스 내부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를 중첩 인터페이스를 한다. 자, 근데 종공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릴 때 인터페이스도 사실은 클래스인데 변형된 클래스라고 그랬죠. 아니, 용도가 제한된, 그죠? 용도가 제한된. 우리가 이제 메소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생성자를 사실 이제 보면 메소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생성자도 메소드의 일종인데 변형인데 용도를 제한한 거예요. 어떤 용도로? 객체를 생성, 그러니까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용도로 딱 그 용도로만 쓰죠. 그래서 이름도 다시 붙여놓은 거예요. 예, 컨스트럭터, 생성자,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도 사실은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 앞에서 만들 때 보면 소스 파일도 확장자가 자바고 이걸 이제 컴파일해서 나오는 결과물도 클래스로 나옵니다. 클래스 파일로 나와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제 클래스의 어떤 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 뭐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보면 자, 바깥쪽에도 클래스인데 자, 안에 얘가 인터페이스죠, 그죠? 근데 인터페이스도 클래스 변종이잖아요. 클래스 안에 들어있죠. 그러면 같은 비슷한 놈들끼리 겹쳐 있잖아요, 그죠? 그 중첩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쪽인 클래스지만 이제 안쪽에 자, 인터페이스 이렇게 이제 선언된 것을 우리가 중첩 인터페이스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구분을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중첩이라는 거 들어가면 자바 시간에 배웠는데 중첩 클래스가 있고 중첩 인터페이스가 있더라. 자, 그 모양은 형태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죠? 일단은 이 원문부터 형태부터 딱 사진을 딱 찍고 가야 돼요, 눈으로. 그럼 이제 이걸 알면 얘가 그러면 소스 코드 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면 얘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진다 하는 거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첩 클래스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중첩 클래스. 그러니까 중첩 클래스는 얘 안에 자, 내부에 있는 이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클래스를 자,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자, 중첩 클래스는요 딱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첩 클래스를 딱 보니까 자, 멤버 클래스라는 게 있고요, 로컬 클래스라는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멤버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 안에 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게 멤버인데 그 멤버 클래스라고 이제 부르는 거가 있고 이제 로컬 클래스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 일단은 이제 로컬 클래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로컬 클래스는 클래스 내부에 메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소드 안에 이제 선언된 클래스를 로컬 클래스, 내부 클래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있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선언된 중첩 클래스를 로컬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자,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이 A라는 클래스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데 요 메소드 안에 선언됐어요. 이렇게 보면 클래스 B라고 선언됐죠. 그래서 로컬 클래스는 우리가 요거 외우시기 좀 힘드시다면 제가 이제 메소드하고 그 변수 설명드릴 때 메소드 안에 선언되는 변수는 로컬 변수다, 지역 변수다, 그런 용어 사용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로컬 변수, 지역 변수는 그 메소드 안에서만 사용되고 바깥쪽에 나가게 되면 벗어나면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런 말씀 드렸죠. 로컬, 지역 이런 용어를 드렸는데 그래서 요 메소드 안에 있는 클래스를 이제 선언된 거를 우리가 이제 로컬 클래스라고 그냥 그렇게 로컬 변수처럼 로컬 클래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기억하기가 나을 거예요. 그리고 멤버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 블럭 안에 바로 아래에 있는 클래스
선언된 클래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소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A라는 클래스 블락이 있으면 이 블락 아래에 바로 그 새로운 클래스가 이제 선언되면 요걸 이제 우리가 중첩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중첩 클래스 중에서 멤버 클래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 멤버 클래스를 딱 보니까 얘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멤버 클래스도 자 앞에 스태틱이라고 붙으면 요걸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 스태틱 멤버 클래스라고 하고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스태틱 붙고 안 붙고 따라 가지고 이름이 이제 다른 거죠. 스태틱은 스태틱 혹은 우리말로 하면 정적이잖아요, 그죠? 정적 멤버 클래스 없는 것은 스태틱 없는 것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되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첩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중첩 클래스. 중첩 클래스는 외부에 클래스가 있고 그 외부 클래스 내부에 선언된 클래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선언 위치 여기 그림 이제 보셔야 돼요. 그림 보시면 이렇게 A라는 클래스가 감싸고 있죠. A라는 클래스가 감싸고 있는데 요 A라는 바깥쪽 외부 클래스가 있고 내부에 이렇게 클래스가 다시 선언된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있는 이 B 클래스 있죠. 이 B 클래스들이 중첩 클래스고요. 그런데 이 B 클래스 중에서도 메소드 안에 선언된 클래스는 B 클래스는 뭐라고 한다? 로컬 클래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 바깥 그러니까 이 A 클래스 블락 바로 밑에 이렇게 선언된 클래스를 멤버 클래스로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태틱이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정적 멤버 클래스라고 부르시면 되고 스태틱이 이제 클래스 선언할 때 안 붙어 있는 것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이제 설명이 이제 보면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정적 멤버 클래스는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클래스 내부에 스태틱 멤버 만들 때 정적 멤버 만들면요 어떻게 됩니까?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 생성 하지 않더라도 바로 클래스 이름을 적정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 앞에서 다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자 A라는 객체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비중첩 클래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 클래스 B가 중첩 클래스인데 그 중에서도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죠. 스태틱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바깥쪽 부모가 A라는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져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클래스예요. A라는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B 클래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에 보면 A 객체를 생성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비중첩 클래스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설명 들으시면서 이게 이해가 좀 안 된다 하면 그 적으셔야 돼요.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으세요. 제가 이거 몇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들었을 때 조금 정리가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 스태틱 붙어 있는 중첩 클래스를 우리가 정적 멤버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하고 다른 거는 뭐다? 자, A 클래스, 요 A 클래스 바깥쪽에 있는 A 클래스로 바로 접근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 A 클래스로 바로 접근한다는 얘기는 A 클래스에 대한 어떤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지 않고 A라는 클래스 이름 점 해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설명도 앞에서 이미 들었던 설명이죠. 그래서 A 클래스 명점 해서 바로 요 안에 있는 이제 이 중첩 클래스를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로컬 클래스는 뭐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로컬 변수, 지역 변수 이해하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메소드. 자, 여기 보시면 메소드 이름이 메소드죠. 메소드가 실행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비중첩 클래스. 자, 이 클래스는 언제 사용할 수 있다? 요 메소드를 실행할 때만. 메소드를 호출을 받아 가지고 실행할 때만 요 클래스가 딱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 메소드 실행이 끝나고 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표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뒤에 거 할 거 없어요. 왜냐면 앞에서 다 이제 설명드렸던 개념이에요. 어차피 접근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인스턴스 멤버냐 스태틱 멤버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다 없다였기 때문에 예, 요것만 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해를 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자, 중첩 클래스 중에 스태틱이 붙지 않은 요 B 클래스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클래스가 스태틱이 붙지 않은 클래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클래스 A 자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이제 중첩 클래스 자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B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생성자, 그 다음에 필드, 자 필드 요건 이제 스태틱 안 붙어 있는 것은 이제 인스턴스 필드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자 보이드 메소드 1, 자 요것도 스태틱 붙어 있지 않은 메소드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소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는 이제 선언을 해줄 때 이런 자 인스턴스 필드나 인스턴스 메소드는 가질 수가 있는데 스태틱 붙어 있는 이 필드나 스태틱 붙어 있는 메소드는 가질 수가 없다. 예. 자 요거는 앞에서 이제 이해를 이미 다 하신 분도 있고 자 못하신 분이 있는데, 못하신 분은 앞에서 클래스 할 때 그 내용을 조금 이제 놓치신 분이 있어요. 다시 정리를 또 하셔야 돼요. 근데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왜 안 되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안 되는지 자 보면 일단은 이 A라는 자 A라는 클래스 안에 B라는 클래스가 있죠. 그러면 요 스태틱이라는 거는 성질이 뭐예요? 클래스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자 B 클래스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A 클래스 안쪽에 있죠. 그래서 이 A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야지만 요 내부에 있는 이 필드를 요 B 클래스를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인스턴스 필드는 매 필드나 메소드는 가능한데 요 이제 정적 필드나 메소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 하단에 실제 이제 이 그 선언된 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보면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 A.B 해가지고 B라는 요 클래스에 자 생성자 사용해서 요 객체를 만들어서 B에 이제 B라는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형식도 보면 A라는 객체 이름 점 new 했죠. A 객체 이름 점 new 했습니다. 요 참조 변수죠, 그죠? 점 new 요렇게 해서 하위에 있는 이 B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 이제 B 점 필드 1 뭐 B 점 메소드 1 해서 여기서 이제 인스턴스 필드는 이제 사용을 할 때 요 B라는 요 객체 이름 참조 변수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서는 스태틱 멤버를 쓸 수가 없다.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 스태틱 필드나 스태틱 메소드 쓸 수가 없다. 왜냐? 바깥쪽에 A라는 객체를 만들어줘야지만 접근할 수 있죠. 이걸 안 만들어주면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위배돼요. 그래서 스태틱은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제 정적 멤버 클래스를 또 봐야 되죠. 그러면 아까하고 좀 다른 부분은 딴 거 없고 요 부분은 달라요. 내부에 있는 요 클래스 요 선언할 때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요 스태틱 붙어 있어요. 요 부분만 달라진 거예요. 정적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와 다른 거는 요 앞에 스태틱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스태틱이 되어 있으면 자 외부에 A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정적 필드, 자, static int field 2, 자, 정적 메소드, static void 메소드 2. 요거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좀 헷갈린다 하면요. 정적 멤버 클래스에는 인스턴스 멤버 필드라든지 뭐 정적 필드라든지 인스턴스 메소드라든지 인스턴스 멤버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에서는 이 정적 멤버를 쓸 수가 없다. 예, 요 안에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요 얘는 정적 멤버 클래스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스태틱으로 했을 때는 다 이렇게 이제 스태틱 필드를 다 선언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사용을 할 때 일단은 요 그 A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지 않고요. 바로 요 C 클래스. 그래서 A.C는 new A.C 해서 바로 이 C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 버리죠. 그래서 A 클래스하고 상관없이 바로 요 A 클래스 이름 .C, A 클래스 이름 .C 해서 생성자 바로 호출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태틱 클래스 C는 정적 멤버 클래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A.new 아까 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new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A 아래에 있는 C 클래스 생성자 해서 바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요 C라는 클래스 객체 field 1에 뭐 이렇게 값을 넣고 C라는 객체 메소드 1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요. 필드 2나 메소드 2 같은 경우는 스태틱 멤버, 전체 멤버이기 때문에 A.C. 필드 2, A.C. 메소드 2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메소드 내에서만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메소드 안에 자 D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메소드 이제 메소드 안에서 이제 사용이 되는 건데 보면 이제 요거는 소스 부분이 이제 생략이 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바깥쪽에 A 클래스가 있고요. 그 A 클래스 안에 요 메소드가 있고 요 메소드 안에 클래스 D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클래스 D를 로컬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로컬 클래스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처럼 정적 필드, 정적 메소드 쓸 수가 없습니다.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하고요. 동일하게 요 로컬 클래스도 정적 필드나 정적 메소드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고요. 인스턴스 필드만 메소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D 클래스를 이제 쓰는데 요 메소드 안에서 보시면은 메소드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클래스 선언도 메소드 안에 있고 사용하는 것도 메소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new D 해가지고 D 생성자 사용해서 D 객체 만들고 D.field 1 해서 요 필드 1에다가 3을 넣고 D. 메소드 1 해서 요 메소드를 호출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클래스는 이런 이제 메소드 안에 이렇게 이제 스레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행하는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컬 클래스라는 이런 패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스레드라고 배웁니다. 병렬 처리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뭐 보면 메소드 안에 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죠. 이 클래스 다운로드 스레드 해가지고 익스텐지 이 스레드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new 뭐 다운로드 스레드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죠. 만들고 이 객체를 이제 이렇게 메소드 상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메소드 안에 클래스가 선은 만들어지고 실제 이제 그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전체 이 A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런 이제 그 중첩 클래스를 만들고 이 중첩 클래스가
클래스가 이제 종류가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정점 멤버 클래스, 그리고 메소드 안에 선언되어지는 로컬 클래스 이렇게 있었죠, 그죠? 네, 중첩 클래스 이제 사용 제한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냥 앞에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어려웠으면은 앞에 이제 그 인스턴스 멤버라는 이제 클래스 설명할 때 그 부분하고 스태틱 멤버 그 부분을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A 클래스 내부에 B 클래스, C 클래스가 있죠. B 클래스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고 정적 멤버 클래스 요 C 클래스입니다. 스태틱이 붙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A 클래스 내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언된 요 B 클래스를 사용해 보자, C 클래스를 사용해 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든 정적 멤버 클래스든 A 클래스 내부에서 이렇게 new 해서 B, new C, 자, 요 생성자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객체 생성해서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인스턴스 필드, 자, 필드 1, 필드 2가 인스턴스 필드 타입입니다. 앞에 스태틱이 붙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중첩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 필드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스턴스 메소드 내부에서 그래서 이제 A 클래스의 메소드가 되겠죠. 내부에서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지금 선언되어 있는 B나 C 클래스를 쓸 수가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지역 변수가 되겠죠. variable 1, variable 2 에 이제 B라는 혹은 이제 C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필드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자, X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정적 메소드 쪽도 이렇게 보면 쓸 수가 없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여기 필드 4와 메소드 2는요,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소드인데, 요 일단 필드 보면 C라는 타입의 필드 4라는 이름의 이제 필드를 만들어요. 이때 스태틱 자, 필드 4를 만드는 거죠. 이때 이제 요 스태틱 타입인 정적 멤버 클래스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쓰는 거는 가능하다. 가능한데 이게 이제 똑같이 이제 스태틱, 자, B라는 스태틱 필드 3인데, 자, B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객체 생성해서 대입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 불가능합니까? 여기 이제 스태틱 필드, 자, 여기 이렇게 스태틱으로 붙여놓으면 이 필드는요, 이 클래스 객체 없이 바로 접근해서 쓰는 거죠. 바로 접근해서 쓸 수 있습니다. 객체 생성 없이. 그렇지만 여기 B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객체를 만들어줘야 돼, 무조건. 안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X라고 해놨다는 거죠.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예요. 정적 메소드 안에서 이렇게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의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변수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그림도 이렇게 보면 전체 이렇게, 자, A라는 클래스가 있고 A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뭐는 된다, 뭐는 안 된다.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X 되는 거는 접근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거 보면 다 된다 해놓는 거 보면 일단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자, 스태틱 안 붙어 있죠. 자, 중첩 클래스 보시면 스태틱 안 붙어 있습니다, 그죠? 요는 이제 중첩 클래스 중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요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 안에 요 보면 또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가 있는데, 자, 요 클래스 내부, 자, 요 메소드에서 요
중첩 클래스, 인스턴트 멤버 클래스 바깥쪽에 있는 이 필드라든지 메소드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가능하느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클래스에서 사용 제한이라고 되는 거는 자, 이게 이제 멤버 클래스죠. 클래스 B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드 1 다 접근 가능하고요. 10 집어넣는 거 가능하고 메소드 1 자, 요거 지금 홀쳐나는 거죠. 접근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필드 2와 스태틱 메소드 2 자, 사용 가능하냐. 이렇게 필드 2는 10 메소드 2 호출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인스턴스 멤버든 스태틱 멤버든 멤버 클래스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근데 이제 오른쪽은 이제 달라요. 오른쪽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내부에 있는 이 클래스 C가 스태틱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태틱 그 멤버 클래스입니다. 자,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가 아니라 스태틱 멤버 클래스일 경우에는 자, 이렇게 지금 X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인스턴스 멤버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접근 가능한 것은 스태틱 멤버 쪽만, 스태틱 필드와 스태틱 메소드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스태틱 클래스 C는 중첩 클래스고 정적 멤버 클래스인데 이 정적 멤버 클래스에서는 외부에 있는 이제 A 클래스죠. 외부에 있는 그 멤버 중에 인스턴스 멤버는 접근할 수가 없고 스태틱 멤버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게 그림이 잘 안 들어온다. 이거 내가 안 되는 거는 알겠는데 나 외우기 힘든데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정리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한 번에 이렇게 딱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걸 봐도 이렇게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렇지라고 하는데 다시 떡 생각해 보면 생각이 안 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당장은 생각 안 나는데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시고 뒤에 이제 이렇게 진도를 더 나가면 그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이 그 얘기였구나. 딱 들어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냐 없나 하는 걸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 없나 보셨어요. 그래서 외부 A 클래스의 멤버 인스턴스나 스태틱 멤버가 있으면 내부 중첩 클래스 멤버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멤버 클래스일 때는 뭐 다 접근이 가능했지만 스태틱 멤버 클래스에 있을 때는 스태틱 멤버만 접근할 수 있었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바 8에서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이라고 해서요. 예전에는 이 지금 아우터 여기 클래스가 있고요. 구조 보면 여기 메소드가 있죠. 메소드가 이렇고 요 메소드 안에 이렇게 클래스 이너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컬 클래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요거는 그림만 봐도 이거 로컬 클래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로컬 클래스를 찾으시오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이너라는 이름에 여기 로컬 클래스입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로컬 클래스가 이걸 얘기하는지 막 이렇게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로컬 클래스는 요 이너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로컬 클래스죠. 왜 로컬 클래스가 하는지도 알아야 되죠. 바깥쪽에 클래스가 있고 자, 이 바깥쪽에 아우터라는 이름의 아우터 클래스에 메소드 있잖아요. 메소드 안에 서는데 요 클래스를 우리가 로컬 클래스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메소드 안에 있기 때문에 메소드한테 넘겨지는 요런 매개 변수 ARG라고 되어 있죠. 매개 변수 혹은 요 메소드 안에 이제 서는 데에 있는 지금 이제 파이널이라고 안에 붙어 있는데 요 이제 그 메소드 내부에 이제 서는데 이제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 버전에는 이렇게 파이널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었어요. 파이널이라고 키워드를 안 넣어주면 컴파일할 때 오르가 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버전에서는
이걸 이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생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이게 파이널을 이렇게 넣어주면 실제 이 이너 클래스 안에 요 매개 변수 ARG와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 요 자, 이 이너 클래스의 요 메서드 내부에 요 ARG 더하기 로컬 베리어블 돼 있죠. 내부에 지역 변수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가 돼서 여기에 만들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ARG 더하기 로컬 베리어블 해가지고 요 결과값 이렇게 출력하는 게 되죠. 여기 아무데도 이 ARG나 로컬 베리어블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디서 왔지? 여기서 온 거예요. 얘가 복사가 돼서 요 메서드 안으로 딱 들어옵니다. 예, 여기 메소드라고 돼 있죠. 이너 클래스의 메소드 안에 들어와요. 여기 복사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바이너리라는 거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생략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이후 버전에서는 이걸 이제 생략을 하면 지금 이제 예전 버전 하고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예전 버전에서는 요 파이널을 붙이면 요 ARG와 로컬 베어러블이 어디 복사된다? 두 놈이 요 이너 클래스 중첩 클래스의 메소드의 내부에 이렇게 여기에 복사가 됐습니다. 복사가 됐는데 지금은 버전이 업되고 난 다음에는 요 파이널을 써줄 필요가 없게 됐어요. 파이널을 만약에 여기다가 파이널 또 여기다가 파이널을 넣어주게 되면 이전 버전처럼 이 로컬 베리어블과 ARG 요 두 개의 값이 이너 클래스의 메소드 내부에 이렇게 복사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생략해서 이제 쓸 수 있다 그랬죠. 앞에 파이널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이제 앞에 파이널이 이렇게 파이널이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요 두 개의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가 중첩 클래스의 요 메소드의 지역 변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너 클래스의 멤버가 되어 버립니다. 필드로 만들어져요. 필드. 요 ARG와 로컬 베리어블이 요 이너 클래스의 필드로 만들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 이제 보면 파이널 요 붙어 있는 거는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는 로컬 클래스의 메소드의 로컬 변수로 복사가 된다라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파이널이 붙지 않으면 컴파일 오류 난다. 이제 옛날 말이죠, 이제. 이제 버전 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파이널 붙지도 않아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런데 매개 변수와 로컬 변수는 파이널을 이제 붙이지 않고 쓸 수가 있는데 파이널 특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로컬 클래스의 필드로 여기 보시면 이너 클래스가 로컬 클래스입니다. 이 로컬 클래스의 필드로 복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중첩 클래스에서 바깥 클래스 참조 없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this라는 키워드 사용해서요 현재 객체의 뭐 필드 뭐 이렇게 이제 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그림 그려가지고 다시 보면 바깥쪽에 보시면 아우터 이름이 아우터죠. 클래스가 있어요. 요게 이제 클래스 한 덩어리예요. 바깥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요 네스티드 요게 이제 내부 클래스입니다. 여기까지가 내부 클래스예요. 바깥쪽 클래스 안에 안쪽 클래스가 있어요. 이게 중첩 클래스라고 그러죠. 중첩 클래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중첩 클래스 바깥 클래스의 참조 없기 이게 무슨 말이냐? 참조라는 얘기는 주소 얘기하는 거죠. 주소. 그래서 요 네스티드 요 클래스 중첩 클래스에서 여기 이제 보면 뭐 스트링 타입의 필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메소드도 이렇게 선언되어 있고 있는데 밑에 이제 그 보이드 프린트라고 해서 요거 메소드에 이렇게 보면 시스템.out.print ln에서 디스 필드 했을 때는 요 디스는 현재 객체
요 네스티드 객체의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얘기하는 거죠. 얘 네스티드 필드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얘기하는 거고 디스 메소드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얘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 객체 요 안쪽에 있는 중첩 클래스 객체의 메소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깥쪽에 그러니까 요 네스티드 클래스 바깥쪽에 있는 아우터 클래스의 멤버를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제 출력을 하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얘를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우터 이거 뭐예요? 바깥쪽 클래스의 이름이죠. 앞에 이렇게 달아주고 점 한 다음에 자 바깥쪽 클래스의 디스는 뭐예요? 바깥쪽 클래스의 객체 현재 객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객체의 필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쪽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여기 아우터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메소드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아우터 이렇게 붙어 있죠. 디스 메소드. 그러면 아우터 디스 메소드는 여기 뒤에 있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우터. 자, 클래스 이름이고요. 점 디스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의 메소드. 메소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첩 클래스에서 바깥쪽 클래스의 멤버 접근할 때는 바깥쪽 이제 클래스의 이름을 앞에 디스 앞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스 요게 보통 여기 디스라는 키워드를 알아요. 디스 점 해서 뭐 필드나 이렇게 메소드 씁니다. 그죠? 근데 여기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클래스명 이렇게 써서 그러니까 안에 지금 들어있는 자 내부에 있는 요 내부 클래스 중첩 클래스 입장에서 바깥쪽에 있는 클래스의 어떤 필드라든지 메소드를 접근하고 싶다 할 때는 클래스명을 앞에 적고 점 해서 디스 점 필드명 디스 점 메소드명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클래스명이고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 쪽인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인터페이스 중첩 인터페이스는 인터페이스 안에 인터페이스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클래스 안에 클래스 내부에 인터페이스가 선언된 거를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요것도 그림 그리면서 다시 설명드리면 요거는 이제 그 사진 눈으로 사진을 딱 찍어놔야 돼요. 요런 거는 우리 자료를 이렇게 보실 때 이 사진을 찍으실 때 이게 계층 구조 있죠. 어디에서 어디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걸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거는 버튼 클래스고요. 이름이 자 퍼블릭 클래스 버튼 여기서 여기까지 버튼 클래스입니다. 버튼 클래스죠. 버튼 클래스 안에 내부에 지금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자 인터페이스는 요 부분입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요게 인터페이스예요. 요게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 클래스 안에 인터페이스가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인터페이스 요 인터페이스를 자 클래스 안에 이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를. 그리고 이제 요 버튼이라는 클래스에 자 이렇게 보시면 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 클래스 안에 선언되어 있는 요 인터페이스 이름이 on click listener죠. on click listener. on click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를 가지죠. 그래서 void on click 선언부만 있습니다. 실행 블락 없죠 중간로.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클래스 안에서 버튼이라는 클래스 안에서 자 어떻게 사용했냐? 일단은 onClick listener라는 요거 인터페이스죠, 그죠? 인터페이스 타입의 listener라는 참조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 void set onClick listener 되는데 이거 뭡니까? 요 버튼 클래스에 요 버튼 클래스의 메소드죠, 메소드. 버튼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죠? 위에 거 이건 뭡니까? 필드죠. 버튼 클래스의 필드입니다. 필드. 버튼 클래스의 필드고
요거는 메소드는 버튼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인데 자 set이라는 이제 이름이 세터 메소드죠. 필드의 값을 세팅하는 용도로 쓰는 겁니다. set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set on click listener 자 요 필드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요 매개 변수 타입도 보면 요것도 요 밑에서 여기 지금 만들어 놓은 거 on click listener 요거 똑같죠? 얘가 얘입니다. 얘 타입을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형성 우리 인터페이스 다형성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터페이스 페이스가 되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 인터페이스로 자 임플리먼트 구현한다 그러죠. 구현 클래스 만들어 가지고 예. 그 구현 클래스로 뉴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를 여기에 이렇게 던져줄 수 있다는 거죠. 예, 변수에다가 그죠? 그 객체를 받아서 그 객체를 어떻게 해줍니까? this.listener 요 this.listener 현재 요 버튼 클래스의 필드에 이렇게 대입을 해주는 거죠. listener는 필드에 요거는 메소드고 그죠? 메소드고 이거는 메소드인데 그죠? 메소드가 아니고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이것도 매개 변수 요놈이 요놈이죠. 요 리스너 this.listener는 요 필드를 얘기하는 거죠. 필드 리스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의 다형성을 여기서 구현을 한 거고요. 밑에 이제 또 이제 메소드가 하나 더 있죠. 얘도 버튼 클래스의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 클래스의 메소드 터치를 실행을 하면 예, listener on click이라고 했죠. listener는 요 필드죠, 그죠? 필드. 요 필드에는 객체가 들어가 있어요. 요 객체. 어떤 객체가 들어가 있습니까? 요 on click listener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예, 클래스에 객체가 들어가 있죠. 객체가 들어가 있고 요걸 이제 구현했기 때문에 이 객체는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된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뭔가 실행하는 형태. 그래서 예, 그 onClick이라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거죠. 구현 객체의 onClick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요것도 지금은 이해되는데 나중에 또 보면 내가 조금 이제 또 무슨 말인지 또 기억이 안 나는 또 느낌이 든다 하면 요 옆에다가 설명을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요 그림에다가 설명을 쭉 적어 놓으셔야 돼요. 옆에다가. 그래야 다음에 혼자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 아 이게 그 얘기였지라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알더라도 좀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이제 뭔지 한참 이제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죠. 지금 이제 이 지금 그 온클릭 리스너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따라서 온클릭 할 때마다 다른 형태의 어떤 그 기능이 실행이 된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요게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익명 객체인데 익명 객체는 우리가 만들 때 그 클래스 상속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이 익명 객체는 이름이 없다는 거죠. 어노니머스 이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스상에서 우리가 나는 지금 객체만 필요하지 클래스를 굳이 내가 이거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뉴해가 찍어낼 필요는 없는데 고를 때 익명 객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요 익명 객체는 앞에서 클래스 시간에 그 보시면 있어요. 익명 객체 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맨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익명 객체는 이름이 없는 객체다. 익명 객체는 단독 생성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그 클래스 상속이나 여기 나오네 다시 인터페이스 구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위치가 뭐냐, 어디냐? 요 익명 객체를 어디에 쓰느냐? 필드의 초기값으로 대입할 때서 쓰고 로컬 변수는 메소드 안에
메소드 안에 우리가 메소드를 만든 메소드 안에 변수 만들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로컬 변수의 초기값. 그다음에 다음에 매개 변수. 자, 매개 변수의 매개 값으로 던져줄 때 객체를 던져주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던져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어떤 필드의 초기값이나 로컬 변수의 초기값이나 매개 변수의 매개값으로 이렇게 대입할 때 요 익명 객체를 만들어서 쓴다. 그래서 UI 유저 인터페이스, 이벤트 처리 객체나 이벤트 처리 객체나 스레드 객체를 간편하게 생성할 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익명 객체. 그래서 밑에 이제 이렇게 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기값 설정에 뭐 주목돼 있는데 익명 자식 객체 생성. 그래서 요 코드에 보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요 클래스 안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자, 이 클래스 내부죠. 내부에 자, parent field는 new parent 해서 이렇게 중괄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요 pare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 parent, 요 parent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자, int field 뭐 void 자, child method 여기서 이제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익명 객체에 자, 필드나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한 부분이고 요 아래쪽은 오버라이딩을 한 부분이에요. 페널티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요 페넌트 타입의 자, 객체가 이렇게 익명 객체가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걸 이제 활용해서 상속이나 이제 구현을 통해서 페어런트 타입에 대입할 수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 요 부분은 저번에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설명을 좀 못 드렸던 부분인데 빨리 지나간 부분이었는데 자, 익명 객체에 새롭게 정의된 필드와 메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는 방금 앞에서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익명 객체 만들 때 요렇게 추가되는 거. 요 익명 객체 만들 때 상속받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구현할 때 이렇게 상속받은 게 아니라 새롭게 이렇게 추가되는 게 있어요. 메소드나 필드 이렇게 보면 child field, child method 이렇게 이제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가되는 요 멤버 익명 객체에 추가되는 멤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익명 객체에 새롭게 추가된 정의된인데 뭐 추가된 하면 되겠죠. 추가된 필드와 자 메소드가 있는 경우에 여기서는 요겁니다. child field, child method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익명 객체 내부에서만 사용한다. 이게 뭐냐면 요 필드와 메소드 얘기하는 거예요. 요 child 필드와 child 메소드는요. 익명 객체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고요. 외부에서는 접근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요 내부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요 익명 객체의 필드 메소드 접근할 수가 없다. 자, 이유 해가지고 설명해 뭐 익명 객체 저는 부모 타입의 변수에 대입이 되므로 부모 타입에 선언된 것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요 지금 페어런트 요 타입의 참조 변수 필드에다가 이렇게 객체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오버라이딩한 요 부분 있죠. 오버라이딩한 부분. 자, 요 부분은 자 이렇게 보면 접근해서 쓸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요 내부 여기 메소드에서 A 클래스에 예, 요 익명 자 객체를 만들고 A의 클래스에서 예, 요 익명 객체 내부에 이렇게 추가된 필드라는 메소드는 접근할 수가 없다. 예, 그 얘기입니다. 요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고 오버라이딩 된 요 페어런트 메소드는 대신 이제 쓸 수가 있다. 오버라이딩을 했기 때문에. 자,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뭐 요 구조는 예, 앞에서 봤던 거고요. 예, 인터페이스가 있고 자 필드 변수 뉴 인터페이스 요건 지금 인터페이스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데 요 중괄로 안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요 부분 오버라이딩도 하고 예, 추가도 하고 하는 요 부분. 예,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의 실제 메소드를 선언한다. 자, 설명은 이제 다 한 번 더 이렇게 쭉 다시 다 드렸고요. 이제 실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같이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